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세무신고 서류의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 환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끝나고 나는 2월 달이 되면 이제 근로자의 연말정산 내역들이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에 반영을 해서 그 다음 달 3월 10일까지 납부 내지 환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랬었을 때 환급금이 발생이 됐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그 환급 금액은 다음번 신고할 때 공제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라는 방식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 왜? 환급 받지 않을 거니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저는 이 환급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환급 신고를 받으려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022년 연말정산 귀속 연월이 2022년인 이 회사의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을 진행했고 2023년 2월 달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2월에 이렇게 작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설명 항상 누누이 드렸듯이 연말정산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 2022년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 다 됐고 그 자료 부분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이 된다 라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전기 계속 근로자 걸 봐야 됩니다. 그랬었을 때 95만 원 환급에 1억 9,900 맞는 그 금액이 반영된 게 맞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금액이 발생이 됐다면 총 결과적으로 우리가 90만 원에 50만 원 뺀 40만 원을 환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급을 받으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환급 신청액의 금액을 수기로 입력해 줘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수기로 입력을 한 겁니다.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을 입력하지 않고 진행을 한다면은 이 서식은 저는 43만 원 정도 환급을 받아야 되지만 이 부분을 다음 월로 이월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서식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2월 달이 지난 3월 달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여기에 있는 차월, 2월 환급 세액이 3월 달에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전월 미환급 세액으로서 나타날 겁니다. 이 부분들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세무사랑 프로에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확인은 한 번씩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급을 받고 싶겠다 했었을 때 이 43만 원을 여기에 수기로 입력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환급 신청액이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입력을 안 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누누이 얘기 드리면 소득 처분을 제외하고는 임의로 체킹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3만 원의 환급을 받고 싶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무리되면 마감이 되지 않고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환급액이 43만 원인데 그 43만 원이 어떻게 돼서 43만 원이 됐는지를 밝히는 추가 자료까지 신고를 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여기에 보시면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서와 기납부세액 명세서라는 곳에서 입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서입니다. 용어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 부분은 지금 다 우리가 수기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습니다. 어느 항목이든 불러오기 기능이 없죠.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고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소득 구분입니다. 하단의 팁들을 보시면, 하단 팁을 보시면 이렇게 1번은 근로고 2번은 퇴직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 나와 있어서 소득 구분, 우리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에 해당되니까 소득 구분은 1번인 근로소득에 해당될 겁니다. 자, 기속 연월일 지급 연월일은 어떻게 입력하냐? 기급 연월일 지급 연월일은 최초 발생 시점의 기속 연월일을 입력합니다. 지금은 이때 2월에 2월을 환급을 받아야 될 거니까 우리는 당연히 2023년 2월 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도퇴사자가 3월 달에 중소퇴사를 했다. 그랬을 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보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3월 달에 직원이 퇴사했는데 우리는 3월 달에 직원의 급여를 4월 달에 항상 지급을 한다. 퇴사자도 마찬가지로 4월 달에 급여를 지급했다. 3월 기속분에 대해서. 그랬을 때 어쨌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을 해보니까 중도퇴사자가 발생돼서 결과적으로 환급 금액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나는 환급을 신청을 하고 싶다. 라고 된다면은 어떻게 쳐야 될까요? 근로소득자가 근로에 해당되겠죠. 기속월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3월 급여라 그랬죠. 기속월은 3월입니다. 지급월은 언젠가요? 4월이죠.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바로. 그래서 기속연월일은 사실상 이 부분은 요때 요 부분이니까 위에 부분을 그냥 반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환급을 받을 거니까. 만약에 넘어 온 것을 중간에 환급을 받겠다라면은 이게 아니지만 지금 바로 발생된 환급을 지금 받겠다는 거니까 사실상 이 귀속렬과 지급도를 치면 됩니다. 인쇄해 보시면은 2월 2월로 돼 있을 거예요. 2월 2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2월 2월을 치시면 됩니다. 자, 코드입니다. 어디 쪽의 환급 금액인데, 자, 보시면 여기 F4라고 나옵니다. 그죠? 요 코드 번호입니다. 자, 우리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 금액입니다. 라고 F4를 신고도움을 통해서 조회해서 작성합니다. 인원이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나와 있는 세명과 이 부분을 입력하면 됩니다. 결정세액입니다. 그럼 결정세액은 어디서 보냐? 결정세액은 볼 수 있는 곳이 많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기 2020년도에 연말정산 추가제로 입력해서 계속 근무자의 결정세액을 확인을 합니다. 자, 95만 3천, 결정세액이죠. 740만 원입니다. 740만 원. 그래서 740만 원을 입력을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740만 원의 끝자리가 이제 7자가 되죠. 그냥 끝자리 절사하시면 됩니다. 절사. 절사해갖고 하시면 되니까 그거는 그냥 절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을 결정세액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전년도 거를 확인을 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다음 기납부 원천징수 세액도 보면 종전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종전에 740만 원이고 98만 원이 기납부 종전이 98만 원이고 현 근무자에서 740만 원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쪽에서 740만 원 원천 징수했고요. 나머지 98만 원 딴 회사에서 지급한 건데 연말정산 우리 쪽에 합쳤습니다. 라는 부분이죠. 여기 보면 안기부시가 요 부분을 합쳤기 때문에 그때 납부한 게 98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에 98만 원은 어쨌든 우리가 납부한 것처럼 해서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해당하는 게 종전입니다. 그래서 740만 원, 98만 원 부분을 여기에 740만 원, 98만 원 정도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95만 3천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겠죠. 그 금액은 여기와 동일하겠죠. 그런 상태에서 뭐 분납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입력을 하면 되지만 지금은 없죠. 어쨌든 조정환급 세액입니다. 조정환급 세액은 뭐냐면 우리 95만 원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번에 신고했었을 때 납부해야 될 원천 징수 세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을 제하고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51만 원 어디에 있냐? 이 51만 원이겠죠. 만약에 사업소득이나 이런 데 특정 금액이 있다면은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입력을 해줘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환급 신청액이 이 금액입니다 라고 하는 이 수치가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 맨 앞 화면에 환급 신청액 금액과 일치해야지 마감됩니다. 이 금액이 434050 똑같은 금액이죠.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첫 번째 환급세액 신청이 끝났습니다. 자, 환급세액 신청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보면 우리는 환급세액이 있는데요. 근로소득 쪽에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최초 발생 시점이 2023년 둘 다 2월입니다. 근데 연말정산이에요. A영사니까 연말정산에 대해서 환급 신청을 할 겁니다. 우리가 신고한 연말정산은 이 금액이고 결정세액은 이렇게 났었습니다. 그런데 납부한 게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금액을 차감한 이 금액을 원래 환급받아야 되는데 이번 달에 신고해야 될 납부해야 될 원천징수가 이 금액이 있으니까 우리는 요 금액, 차액 금액인 43만 원을 환급받고 싶습니다. 라는 서식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게 기납부세액 명세서입니다. 자, 기납부세액 명세서는 보면 불러오기 화면이 있나요? 있죠. 여기. 기납부세액 명세서는 기본적으로 불러오기 기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납부세액 명세서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입니다. 우리가 원천징수 통해서 니들이 신고 매달 왜냐면 이거 연말정산 부분이니까 매달 2022년 1월부터 어쨌든 귀속연율이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신고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에 대한 자료가 이거야. 왜? 여기에 A4 연말정산으로 돼 있으니까 이 연말정산은 당연히 작년도 1월부터 귀속연율이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A1 이렇게 근로소득자에 대한 내역일 거잖아요. 그래서 1월부터 A1에 해당되는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 1년치 부분, 작년 1년치 부분에 대한 리스트를 불러와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금액을 우리는 소득세로 납부했습니다. 라는 부분을 불러오기 기능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되면 체킹을 하셔서 하시면 되는 거고 불러옵니다. 자동적으로. 그럼 이렇게 기납부 금액도 자동적으로 불러와지는데 동시에 그러면 보면 해석을 해보자면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에 근로소득 1년치 신고한 게 870만 원입니다. 납부한 게. 그런데 지급명세서 납부 현황을 보니까 740 얼마에 98만 원에서 840 얼마입니다. 원래라면은 정상적으로 뭐 중도 퇴사자가 없다면 이 금액과 이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에 신고한 거는 우리가 종전에 딴 회사에 있었던 거 이 98만 원은 우리가 연말정산 추가 자료에 그냥 입력했을 뿐이지 우리가 매년도 매월에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에 이거 반영된 겁니까? 신고할 때? 아니죠. 남의 회사 거를 어떻게 신고해요? 연말정산 할 때 이 부분을 반영을 한 것 뿐이지. 그러니까 신고한 요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 A1 신고한 근로소득 금액과 기납부 지급명세서상의 기납부 현황이 같아야 되죠. 일반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서식이. 그런데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이 다른 이유를 여기에서 설명해야 되는 게 기납부세액 차이조정 현황입니다. 자, 원래 소득세 합계가 873만 원. 너희들이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했었을 때 니들 납부한 게 873만 원이라고 나왔어. 우리는. 그런데 기납부세액 보니까 740만 원밖에 안 돼. 125만 원 뭐야? 라는 불부를 밝히라는 겁니다. 자, 125만 원의 차이를 우리는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연말상 추가 자료로 가봅니다. 어디에서 확인하냐? 이 경우 대부분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에 중도 퇴사자가 있습니다. 보면 결과적으로 기납부세액 125만 7천 원. 여기서 말한 그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금액이 있어요. 왜 그러냐? 당연히 기납부세액에 보세요. 여기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에 작년 퇴사자 이름이 뭐죠?
송아지 씨인가 봐요. 송아지. 송아지 씨가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송아지 씨가 있었을까요? 신고할 때? 있었겠죠. 자, 지금 명세상 기납부세 현황은 중도퇴사자가 반영되지 않게끔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중도퇴사자 차액이 발생되고 이 금액이 맞는지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의 중도퇴사자의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기납부세액 125만 7천 원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자의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을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F2를 눌러보면 사유 코드가 있는데 그 사유 코드에 해당되는 부분을 치고 자세한 내역을 입력한다. 송아지 씨 부분, 중독퇴사자인 송아지 씨 부분이 빠졌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차이 부분까지 정상적으로 했으면 모든 신고서의 구조가 잘 마무리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감을 하기 전에 이렇게 모든 게 다 작성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환급을 받아야 되죠. 어디서? 그 어디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제출자 정보에 가시면 환급세 신청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 환급 계좌를 입력을 해야죠. 아니면은 어디에 환급 받을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환급 계좌 불러오기는 우리가 회사 등록에서 환급 계좌가 입력됐다면 자동적으로 불러와지고 아니면 그 번호 말고 다른 쪽에 환급을 받고 싶겠다면 회사 명의의 통장인 것은 당연한 얘기고 그 통장을 입력을 하고 나서 마감을 처리를 한다면은 추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환급 신청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의 환급 신청은 이렇게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중요한 것은 환급금이 발생되고 내가 환급을 받겠다 하면 반드시 환급 신청액에 그 금액을 입력을 하라. 이 금액이 꼭 반드시 이거랑 같아야 될 필요성은 없겠지만 기왕 환급하면 다 환급받죠. 일부분 나눠 환급받고 이러긴 드물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래서 신청액을 입력을 해야 환급 신청이 뜨고 이렇게 된다면 원천징수에 이 금액이 왜 나왔는지를 밝힐 수 있는 서식까지 작성이 돼야지 정상적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를 작성을 하는 거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불러오는 건 자동이지만 환급 신청액은 수동으로 우리가 금액을 입력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상 원천징수 환급 신청액도 밑에 보시면 신고 코드나 도움이 있으니까 일일이 우리가 관련된 자료를 보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발생 시점이다. 아까 얘기한 어떤 기준으로 발생되는지 설명을 제가 스토리 상으로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작성을 하고 기납부세액 같은 경우는 불러오기를 통해서 발생시키는 거고 신고서와 지급명세상의 차이 부분은 왜 차이가 나는지 부분을 밝혀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환급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는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를 다 작성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환급 신청에서 1차적인 것들은 마무리됐고요. 추가적으로 한 개를 더 그냥 보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을 하자고요. 우리가 지금 2023년이죠. 2023년에 어떤 근로자가 8월 달에 입사를 했는데 10월 달에 퇴사를 했어요. 10월 달에 퇴사. 그래서 10월 달에 했었을 때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만들어 보니까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니까 자, 이렇게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신고하면서 나 환급 금액은 받기보다 다음 월에 이렇게 그냥 공제 방식으로 공제 방식으로 적용하고 싶습니다라고 회사는 별도의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를 작성을 할 때 마음이 바뀌어서 나는 환급을 받고 싶다라고
라는 마음이 생겨서 환급을 받겠다 라는 가정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근로자 한 명이 8월에 입사했는데 10월에 퇴사하면서 그래서 10월 달에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때 결과적으로 환급할 수 있는 금액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10월 달 신고분에는 환급받지 않겠고 11월 달 되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환급받고 싶다. 뭐 이런 경우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계속 환급 금액이 쌓이다 보면 어쨌든 이 환급 금액이 계속 쌓이기보다는 어쨌든 정리하거나 환급 받는 게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들이 사실상 뭐 많이 발생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을 하냐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 중점적인 거는 전월 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까지 이 경우에는 작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 우리가 환급금이 발생됐을 때 좀 전에는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은 원청세액 환급 시청액과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을 하면 마무리되었지만 지금 같은 구조의 상황이라면은 우리는 전월 미환급세액 조정 명세서까지 작성을 다 하고 환급 신청을 하고 원청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이제 마감하고 제출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11월 달의 내역들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전월 미화금은 제가 얘기 드렸지만 10월 달에 차월 환급세액이 이쪽으로 넘어왔을 겁니다. 예, 넘어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150만 원 환급 받을 게 있는데 150만 원 환급 받을 게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납부해야 되는 게 46만 원이 있으니까 이 46만 원 뺀 100만 원이 이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근데 이 100만 원 전액을 우리는 환급을 받고 싶습니다 할 때 작성하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환급 신청액을 수기로 입력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겠죠. 그 다음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액입니다. 자, 근로소득, 중도퇴사자가 근로소득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기속요일은 언제냐? 우리는 퇴사자의 기속요일, 최초 발생 시점입니다. 최초 발생 시점은 11월이 아니죠. 우리 지금 가정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퇴사했었을 때 나왔던 환급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맨 처음에 발생된 시점은 2023년 10월과 지금 연원이 2023년 10월인 부분입니다. 라고 입력을 하고 코드는 어떻게 되냐? 코드는 F2를 눌러보시면 중도퇴사자입니다. 자, 10월 달고 가보시면 자, A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환급액이 A2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자, A2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약속이기 때문에 잘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인원은 한 명이고 소득 지급은 1,400만 원이었다. 이 부분 10월 달에 우리 중도 퇴사자의 소득 금액 보면 알 수 있겠죠. 1,400만 원이고 기납부세액이 200만 원이었다. 지금 좀 전에 보시면 8월에 입사하고 10월에 퇴사했는데 200만 원 납부했는데 10월 달에 보니까 마이너스 200 전액 환급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은 제로고 그럼 별도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일반 환급하고 똑같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은 이번에는 당해 거를 봐야겠죠. 중도퇴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두막시라는 부분이 1,470만 원이고 결정세액은 없고 납부세액은 마이너스 200이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직전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에도 간편하게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번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세액은 없었습니다. 기납부세액은 200이어서 마이너스 200이 됐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회사와 국가와의 환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 200이라는 금액은 결과적으로 이 주식회사 세무사랑은 오두막 씨한테 200을 급여대상에 포함해서 줬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두막 씨와의 거래는 끝이 났어요. 그 환급금에 대한 상황은. 그래서 이거는 국가와 우리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인데 그래서 기납부세액이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차감세액은 200만 원인데 분납이 있었으면 분납을 입력했겠지만 분납이 없었어요. 그랬었을 때 우리는 조정환급세액이 93만 원입니다. 라고 나와서 1,067만 원이라 100만 원이라는 환급금액이 신청됐습니다. 그럼 조정환급세액이
93만 원 어떻게 나온 거죠? 여기에 보면 46만 원. 지금 제가 작성한 거는 10월 달이든 12월이든 소득세 띈 거는 똑같게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 보세요. 200만 원 중에 10월 달로 보면 200만 원 중에 먼저 46만 원 떼고 이제 150만 원 남았죠. 그래서 11월 달에 150만 원 남은 것 중에 또 다시 46만 원 정도 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00만 원 남은 거잖아. 그러니까 46만 원 두 번 했잖아요. 조정환급 10월 달, 11월 달에. 그러니까 그 조정 환급세액을 입력을 해서 이 환급 신청액은 똑같이 여기에 있는 21번 환급 신청액과 동일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이해하기 쉽게 편의상 10월 달에 환급 받아야 될 것을 10월 달에 환급금이 발생된 것을 11월 달에 환급금을 11월 달에 받겠다고 가정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5월 달에 환급금을 11월에 받겠다. 이런 경우라면 5월부터 그때 발생 시점, 환급 발생 시점이 5월부터 5월 달에 납부했어야 될 거 감안 금액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것까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인데 환급 금액과 상계해서 공제되는 금액을 여기에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환급 시청액 금액을 놓고 기납부세액도 불로기 하면은 전체 연도가 불로와지는데요. 사실 이 사람의 기납부세액이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8월 달에 이분은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9월, 10월, 11월 이런 부분을 보여줬고 그 다음 오두막 씨의 200만 원. 왜 200만 원에 불로와질까요? 여기에서 A2 중도 퇴사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0만 원이 왔어요. 니들 신고했었을 때는 이 금액이었는데 2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 라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중도 퇴사자만 신고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계속 근무자도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왔죠. 지급 명세서는 중도 퇴사자 부분인 거니까요. 그래서 계속 근무자 포함이라는 부분으로 사유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전월 미환급 세액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전월 미환급 세액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냐? 전월 미환급 세액은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전월 미환급 세액을 조정한다. 그러면 뭐예요? 전월 미환급 세액은 여기서 어떤 게 전월 미환급 세액입니까? 이 금액이 전월 미환급 세액입니다. 10월 달에 넘어온 이 금액이 말 그대로 전월 미환급 세액입니다. 왜 150만 원이 됐는데? 그 얘기입니다. 자, 귀속요율입니다. 귀속요율은 최초 발생 시점. 아까 전에 마이너스 200, 오두막 씨가 퇴사한 10월 달에 마이너스 200 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당연히 최초 발생된 시점. 그래야죠. 최초 발생된 시점부터 공제 돼서 지금 월에 전월 이제 미환급세액이 나왔습니다. 라는 스토리를 이제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최초 10월 달입니다. 그리고 신고 부분은 우리는 반기도 아니고 연말정산도 아닙니다. 매월분이었습니다. 라고 체킹을 합니다. 해당 사항이 딴 게 있으면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세목은 우리는 근로소득입니다. 중도 퇴사자니까. 발생 환급금은 얼마냐? 200만 원이었죠. 10월 달에. 같은 세목에서 납부할 세액은 얼마였냐? 그때 10월 달이었으면 10월 달 46만 원 했잖아요. 그래서 150만 원이 됐습니다. 당월 환급세액이 150만 원이 됐습니다. 이 금액과 일치를 하는 거죠. 150만 원. 그래서 당월 발생 환급세액은 이 금액이다. 이 부분이 당월 발생 환급세액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입력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입력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11월 달에 넘어온 환급세액이 150만 원입니다. 라는 부분을 설명했어요. 그러면 그 뒤는 밑에는 뭔가요? 인쇄를 한번 해볼까요? 자, 위의 것들은 환급 신청 시 전월 미환급세액 명세라고 하는 것이고 환급세액 조정 현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넘어왔는지. 이 차월 환급세액이라는 것은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이 작성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차월 2월 환급세액이란 것은 10월달 원천징수 했었을 때 차월 2월 환급세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0만 원. 10월달. 11월달에 차월 환급세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월달에 차월 환급세액을 얘기합니다. 150만 원. 넘어온 그 차월 2월 환급세액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차월 2월 환급세액입니다. 지금은 10월 달부터 됐었기 때문에 딱 한 건밖에 없죠.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10월이 아니고 8월부터 있었었다. 8월부터 있었었다면 얘네들이 8월부터 시작됐었을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보니까 100만 원이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 되면 끝내 당월 발생 환급액은 100만 원이 돼야 돼요. 8월부터. 8월에 100만 원. 그렇게 돼서 뭐 다 100만 원이 돼서 이렇게 이게 100만 원이 남아 있겠죠. 그러면 이제 9월 달. 9월 달을 치겠죠. 8월 달 쳤고 9월 달에 전월 미환급세. 이 전월 미환급세는 어디입니까? 얘 차월 환급세액이잖아요. 10월 달에 얘가 8월 달에 얘가 8월로 가정하는 겁니다. 8월 달에 얘가 9월 달에 전월 미환급세액이죠. 그렇게 쭉쭉 가면서 뭐 조정세, 9월 달에 납부할 세액을 감하면은 어쨌든 차월 환급세액이 또 나올 거고 9월 달은. 그러면 10월 달에 작성을 할 거는 얘의 9월 달에 차월 환급세액이 전월 환급세액으로 넘어가서 끝내 11월 달에 발생되는 차월 환급, 끝내 10월 달 마지막, 직전 10월 달, 11월 달이니까 이게 10월 달에 마지막 발생되는 차월 환급세액은 150만 원이 돼야 되는 걸 확인하고, 그 금액은 11월 달인 요때 전월 미환급세액과 일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제가 어렵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8월부터 11월 달에 8월분의 환급 부분을 11월 달에 환급을 받을 거다. 그러면 제일 편한 게 8월, 9월, 10월 달 원천징수 이행신고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프린트하면 됩니다. 프린트하면 요 내역들이 어떤 내역이냐면, 이 내역들은 인쇄를 해볼게요. 각각 월의 밑에 내역입니다. 밑에 내역. 보시면 전월 미환급, 당월 발생 환급, 끝내 차월 환급세, 이 부분이 여기 얘기예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8월부터 발생된 거는 11월 달에 하겠다. 8, 9, 10 원증수 이행 상황이신 것을 다 뽑아갖고 그거대로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실 입력을 잘못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막 차월 입력 10월 달, 지금은 10월 달에 10월 달 마지막 차월 2월 환급세액은 어쨌든 간에 이번에 신고하는 전월 미환급세액과 일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하셔서 전월 미환급세액을 조정명세서를 잘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무신고서류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 환급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